다음은 채용 결정 단계 관련해서 근로자의 건강 정보, 이 채용이 확정되면은 많은 기업에서 채용 검진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직무 수행에 건강상의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별도 동의가 필요할까요? 그 건강에 대한 정보는 민감 정보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민감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한이 있는데,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진폐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제16조에서는 그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이 건강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가 결정되고 나면은 일부 기업에서 일부 사례가 있는데요. 종교라든지 가족에 관련해서 좀 민감한 사항, 예컨대 아버님께서 뭐 하시니?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혹시 이런 것을 수집하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채용 단계에서 입사 지원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종교, 범죄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정보들을 다 통칭해서 민감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 민감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말씀드리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민감정보라고 규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민감정보의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면은 그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 알리고서 받으셔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나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채용 후,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자본고기가 됐어요. 자본고기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인사팀에서 특히 급여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 계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앞서 검토했던 조항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호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사급여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의 이름, 은행 계좌 번호 등 임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근로자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가족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족 수당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복리 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개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인사 업무 수행하다 보면은 HRM도 그렇지만 HRD 같은 경우에도 이 위탁 교육 같은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3자,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업무 처리 의뢰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서명을 많이 보셨겠지만 표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탁업체와 업무의 내용을 내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내부망 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공개하셔야 되시고요. 직원 정보를 제공받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표준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사실 현업에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가면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용 종료 단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한 점을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퇴사한 직원들, 세이굿바이 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파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 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보존 연한은 최소 3년이고요. 단 경력증명 등 퇴직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위해서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으실 때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그냥 막 찍어주...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파기해야 할지 이 점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자 정보를 당장 파기하셔야 되는 건 아니시고요. 경력 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고, 다만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해당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뭔가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거겠네요. 뭐 서면으로든 구두 이런 건 안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첨언하면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관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형태일 경우에는 파쇄 또는 수각하셔야 되시고요. 개인정보 일부만을 파기할 경우에 이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좀 애먹으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셔야 되시고, 기록물 등의 형태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등의 방식으로 삭제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장시간 걸쳐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께 개인정보란? 네, 개인정보란 입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네, 박정민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톡에서 박정민 변호사님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프로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저희 이 유튜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뵙는 그날까지 무소송이 기소송이다. 우와.